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상담 오시는 분들 아, 중에 아, 목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소장님이 건물 추천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건물 추천이라기보다는 건물을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해서 이거는 지금 건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내가 종종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강남 건물 시장은요. 목돈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했을 때 그걸 커버를 못한다. 그럼 이 경매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하다 보면 예상한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도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저랑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 커버를 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금리가 높아진다거나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다 없다를 제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라든지 반대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몇 학년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럼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더 해야 되는지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지성으로 그냥 건물을 한다? 이게 2, 3년 동안은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때는 막 무지성으로 막 모든 곳들이 다 호가가 높고 그걸 막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을 기준으로 그때 얘기를 듣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 100%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투자를 해서 플러스 되는 거 이걸 위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플러스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이것만 생각한다면 도박이랑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리스크를 제가 확인을 하는 역할,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판단하는 게 제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이거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해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인 거잖아요. 무조건 얼마가 있다고 해서 얼마로 건물을 사야 된다. 이거는 저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지금 목돈이 있으니까 건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무조건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느 정도 감당해 갈 수 있는지까지 다 확인해야지. 확인을 해야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미루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그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상담을 오셨어. 그럼 내가 보기에 판단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강남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분 상황까지 알게 되면 이게 지금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근데 물론 그분들이 뭔가 나를 통해서 건물을 갖게 되는 과정을 신청하신다면 나한테 득이 되겠지만 이거 문제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내가 그거를 하라고 할 수는 난 없다고 봐. 왜냐면 그걸 했을 때 내가 득이 됐어.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게 뻔해. 물론 갑자기 경기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막 핑크빛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도 강남 빌딩 시장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고 좋게 봐요. 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금리 상황 이런 것도 다 감안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뭐 강남 빌딩 시장 얘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현재 제일 그거를 잘 대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건물 지금 여러 곳을 진행한다면 금리나 뭐 어려운 부분이 없냐 이렇게 댓글 쓰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예측하고 하는 게 제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테이킹 해가면서 이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하면서 하는 사람 말이 맞겠어요? 아니면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자료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맞겠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얘기는 책임이 있는 거고 실제고 이거는 자료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쉽게 예를 든다면 수능을 봐서 진짜 만점 맞은 사람과
수능을 본 문제를 해설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쵸? 여기서 높은 점수 해설하면 100점 맞을 수 있겠죠. 네, 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겠죠. 지나고 난 상황을 얘기하는 것과 현재를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는 사람의 얘기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손에 불을 댔어. 예를 들어서 물집이 생기고 여기 아프고 쓰라리고 병원 가고 화상약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불 댔더니 정말 너무 아파서 쓰라려 가지고 내가 어느 병원 가야 될지 몰랐는데 뭐 찾다 보니까 어느 병원 잘한다고 해서 그 병원 가기 전에 약국 가서 무슨 화상약을 샀는데 그 화상약보다 뭐가 더 좋다고 해서 그걸 발랐더니만 어쩌고 저쩌고 했고 어느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해줬고 그걸 더 잘 낫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라고 해서 내가 그걸 했어! 랑 이 얘기를 누군가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지. 그럼 정말 된 사람이 하는 거는 감정 전달이 될 거고 그게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 이 두 개는 다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까지 알아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게 맞다 틀리다 판단해 주는 게 내가 해야 될 영역인 거잖아. 물론 제가 영상에서 얘기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다 긍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저도 감안을 합니다. 감안하지 않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담을 오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의 상황에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서 지금 하면 안 된다. 집을 사야 된다. 하던 일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아니다. 본인한테는. 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와서 본인이 막 건물을 살려고 내지는 갖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한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님 상담 오기 전에 저랑 먼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소장님 통해서 강남 건물을 갖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로 이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이제 소장님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되게 부푼 기대와 함께 상담을 딱 시작을 하면은 소장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왜 저러시지? 결국에는 이제 정말 그분을 위한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가끔은 소장님도 사람이고 사업을 통해 사업이 이제 잘 돼서 이득을 많이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내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나요? 없어. 그리고 이제 이득이라는 거는 올바른 이득이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확한 얘기여야 되고 그로 인한 이득이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데 아닌 거를 긴 것처럼 얘기하면서 얻는 어득은 난 싫어.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사기가 되겠지. 더 심해지면 불법이 될 거고 나는 그 선에 저촉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 내가 안 할 일들을 누군가한테 하라고 하는 것도 싫어. 그 기준이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내가 10년 넘게 나는 못했을 것 같아. 그런 거는 정확히 지켜야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상담을 오는 분들 그분들이 상담비를 내고 오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정확한 판단을 해주는 게 내가 할 역할이야. 거기에 내가 득이 된다, 득이 안 된다 이 기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근데 그분들 중에 하는 게 좋은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건물을 갖게 되면서 나도 득이 생기겠지. 당연히. 근데 이분 상황엔 안 맞아.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진행해. 그럼 탈이 나. 그럼 그 탈날 거를 나는 알아. 그분은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알면서 내가 시한포탄 끌고 가는 느낌, 기분? 그것도 싫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업이라는 거는 롱런이야. 꾸준히 오래 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한 번씩 기준을 어겨가면서 한다면 나중에는 자주 어기겠지. 그러면 그런 기업은 롱런도 안 되고 지속적 성장도 안 된다고 생각해. 정확한 기준 안에서 내가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그 기준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롱런과 지속적인 성장이 있는 거잖아. 당장에 얼마의 돈? 이게 내 기준보다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상담할 때 누구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분한테 이게 맞냐 틀리냐. 부동산 분야에서 특히 강남 건물에서 훨씬 더 많이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 입장에서 거기다 이분 상황까지 알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 주는 게 내 일이야. 그게 기본이야. 근데
거기에서 고민을 한다?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 고민을 해? 그거를?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돈이 과연 올바른 돈이야? 나는 올바르지 않은 돈은 싫어. 예전에도 상담 오신 분이 순서를 땡겨달라고 네. 많은 돈을 주신 적이 있잖아. 네. 그 돌려드렸잖아. 그리고 그거를 주신다고 해도 제가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거는 도대체 기준이 뭐야? 뇌물 주면 땡겨주고 뒤에 있던 거 앞에 해주고 뇌물 주면 좀 더 이게 무슨 상식 밖의 일은 안 해.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 고민을 해? 그냥 안 되는 건데 그걸 지켜야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맞다 틀리다 내가 확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내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 못해.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얘기 못해. 뒤가 구려서. 근데 그런 게 일상인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 사기꾼도 확신에 차 있거든. 내가 사기를 칠 거야 이런 확신에 차 있거든. 얘를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얘를 속일 거야 이런 확신에 차 있거든. 근데 나는 성격상 그런 게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롱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눈속임은 분명히 알게 되고 탈이 나. 우리가 식당만 가봐도 메뉴판이랑 실 음식이랑 다른 거 알지? 이거 보고 이거를 기대 안 해. 왜?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근데 이거 처음에 누군가 했겠지. 그래서 처음에 효과를 봤을 거야. 다 그렇게 하지 지금. 모형이든 사진이든. 근데 어떤 식당이 흡사하게 나와. 어떻게 돼? 잘 되겠지. 난 그걸 원해. 그냥 난 그걸 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더 막 뭔가 부풀리고 이런 거는 나는 뭐 싫어. 그거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식당은 실망한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 않겠지. 오래 못 간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잘 나가고 싶거든. 그러려면 그런 기준을 지키는 게 기본이야. 제가 본 거는 이제 7년이니까 어. 7년 동안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런 자기만의 확고한 소신이 있으니까 영상이 딴 데로 안 새고 항상 똑같은 맞아. 근데 그게 맞으니까. 생각해봐. 수학의 정석이 바뀐 적이 없어. 그 책 나입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볼걸?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잖아. 그게 뭐 바뀌었어? 진리는 그냥 그대로 쭉 지켜지는 거잖아. 맞는 거는 제대로 된 거, 확실한 거는. 성경책 바뀌었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래. 안 바뀌었어. 내용이 뭐 중간에 첨삭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체 틀은 바뀐 적이 없잖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업이 잘 되면은 약간 이제 주변에서 유혹도 들어오고 본인도 이제 약간 잘 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더 확장하려고 막 엉뚱한 걸 많이 하잖아요. 그치. 소장님은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벌써 몇 번 했어도 될 만한데.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궁금해.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안 된다고 판명된 건 안 해. 그걸 누가 판?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내가 그런 게 고민될 때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부모님한테도 물어본단 말이야. 내가 이거 이런 거 근데 이래서 잘 된 사람 있어? 야, 그런 사람은 없더라. 그럼 안 해. 안 할 걸 안 하고 할 걸 하는 게 사업에서 아주 중요해. 저 사람이 하는 저 사업은 쉬워 보여. 저 사람 저거는 날로 돈 버는 것 같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잖아. 그냥 그런 것 뿐이야. 그리고 그걸 그렇게 그냥 인식하면 돼. 근데 그런 거에 호기심하고 돈을 넣는 이거는 죄송하지만 바보짓이에요. 시간 지나면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성공자도 자기가 관계없는 분야에 투자해가지고 많은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관계 있는 분야에서 1등이 되고 나서 그런 건 부수적이죠. 현대하면 자동차, 삼성하면 반도체, 뭐 전자제품, 핸드폰 뭐 이런 거잖아. 물론 삼성생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한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야. 그치? 완전히 일어서고 나서 다른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완전히 일어섰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뭐 금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정도가 되면 돼.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걸 중간중간 손댄 사람은 다 깡통 찼어. 시간 지나면 아무 그 효용이 없어. 역사적으로 그래. 하나로 그냥 완전 끝을 보는 게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기준은 나한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롭게 해준다는 기준이 기본인 거야. 내가 좀 더 득되기 위해서 얘한테 거짓말한다,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도 내가 득보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뉴스에 나는 거지. 그치? 뉴스에 나고 기사에 나고 사건 사고 뭐 이런 데 나오는 거지. 내지는 도망 다니고 재판하고 뭐 이런 거잖아. 우린 그런 재판이 없잖아. 그런 게 없어. 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안 해야 될 사람은 안 해야 된다,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된다, 정확히 내가 해온 경험에 따라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게 안 해야 될 거를 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있어도 안 해야 될 걸 해서 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순간적인 득일 땐 있어. 롱런하지 못해. 난 롱런을 원해.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전혀 고민을 안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이 비굴해지지. 내 성격에는. 근데 보면은 어. 가끔씩 소장님 이렇게 영상 올리고 나서 비슷한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주제가 뭐 그렇거나. 그건 나는 사실은 좀 뭐 오히려 기분이 좋은 쪽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뭔가 확실한 얘기를 하니까 따라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리거나 내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면 그렇지 않겠지. 이게 원본이니까, 원본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샤넬은 짝퉁이 나와도 중저가는 짭이 안 나오잖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따라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얘기를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솔루션이 있지는 않을 거야. 오늘도 온 사람이 족저근막염이 있었어. 나랑 다른 것 때문에 만난 사람이.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면 낫는다, 내가 얘기해 줬단 말이야. 나도 그걸 오래 고생했고 나봤으니까. 그래서 얘기해 줬고 해보라고 했어. 내가 오래 고생했으니까 솔루션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비슷하게 누군가한테 한다.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들은 사람이 실행할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반신반의하겠지.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 그 사람 경험해 봤고 난 경험하고 해결의 방법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이랑 나랑 하면 얘기가 통하지. 예를 들면 화상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야. 모든 일이 똑같아. 그럼 건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 무슨 일이 벌어졌어. 난 그거에 대해서는 해결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민원 이렇게, 민원도 종류가 어쩌고저쩌고. 저번에 오프라인 미팅 했을 때 2달 전인가? 그때 민원에 대해서 종류가 이렇게 하고 A라는 민원 이렇게 해결하고 B 이렇게 C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얘기해 주잖아. 왜?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솔루션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상담할 때도 이제 어떤 걸 물어보면 그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민원이다, 뭐 건축이다, 뭐 시행이다, 아니면 뭐 임대관리다, 아니면 그 외 다른 사업에 관한 것까지 내가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는 해봤으니까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야. 비슷하게라도 경험을 해봐야 그 차이를 알아. 말하는 거 아다르고 어다른 거에서 구분을 해. 내가 그렇거든.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단어를 저걸 썼네. 저건 안 맞아. 같은 내용이라도 빠지는 게 반드시 있어. 요리를 해본 사람은 요리 순서를 말할 수 있어. 유튜브로 본 사람은 얘기하다 빼먹어. 해보면 절대 빼먹을 수 없어. 그거나 똑같아.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갖고 있냐 없냐, 그리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한지 안 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날 찾아오시는 거지. 사업적으로든 아니면 부동산적으로든 저 말이 맞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네? 누군가는 흉내 내겠지. 이 흉내 내는 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인기를 끌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 경험해본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내지는 상황이 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거 훨씬 더 중요하지. 저희가 젊으신 분들도 상담 많이 오시지만 60대 많게는 70대까지도 상담 오시잖아요. 그럴 때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데 그치? 그분들이 소장님이 어떻게 젊으신데 잘 알고 계시냐 그 말씀 하세요.
경험이라는 건 이제 나이가 많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분야를 깊게 해봤냐 안 해봤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저는 그만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제 외모나 분위기나 네.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제가 그 충분한 경험을 할 정도는 됐습니다. 그걸 좀 일찍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직접 경험했고 그래서 아는 거죠. 저도 누군가가 무슨 일을 겪었을 때처럼 처음에 시행착오라는 게 있었고 정말 막 머리 아프고 진짜 쫓아다니고 막 별의별 짓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봤으니까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수능 시험을 볼 때마다 만점 받아 그러면 이제 뭐 수능 시험에 별 부담이 없죠. 시험 날이 와도 소화가 잘 돼. 그런 거잖아요. 그 경험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 오시는 분들이 나는 건물을 꼭 갖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뭐 집을 사야 된다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된다 하시던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득을 위해서 그분들이 적어도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뭔가 성장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제 이제 심정을 한 번은 얘기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돌아가시면서 좀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분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하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 얘기를 한 번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을 살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같은 시기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소득이 뭐 극히 적고 지금 저축이 안 되는 상태인데 목돈이 있다. 그럼 강남 건물 살 수 있냐? 지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소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